네, 여러분, 우리 정치권에는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언변이 좀 번지르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람이 금방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어떨 때는 차분한 목소리로 매우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고 특히 선거 앞두고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 저하고 같이 좀 오늘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돈을 풀면 3% 성장이 된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있다면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약 주사를 놓아서 그 고통을 잠시 멈추게 하는 진통제도 아니고 마약 주사. 이런 주사 놓는 사람은 마약 사범이죠. 누구냐? 야당 대표다.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이 건전 재정 정책 이것을 비판하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야 된다. 그래야 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주장인데 확장적 재정 정책 말을 좀 이렇게 경제 언어스럽게 만들어서 그러는데 돈 풀자는 얘기입니다. 건전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좀 우리가 알뜰살림을 해야 될 때다. 이런 거라면 지출을 씀씀이를 좀 정말 준비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라면 이제 그거를 이재명 대표는 아니다. 풀어야 된다. 지금 정부가 돈을 안 풀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가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하느냐고 하냐면 청년에게 3만 원짜리 교통 패스를 주자. 이제 그렇게 하면 이거 역시 돈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수를 줄이자. 인심 쓰는 거죠. 선심성 정책. 이런 걸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습니다. 인플레가 벌어집니다. 물가가 그렇잖아도 뭐 정말 식당에 가서 밥 먹기가 겁이 날 정도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물가 불안이라든지 또 그렇게 선심을 하기 위한 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불안해지고 또 그런 선심 정책을 하기 위해서 어,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되는지 기왕에 있는 빚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돈을 풀자 이 얘기만 강조하고 있는 것. 지금 우리 경제에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렵다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어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은 물가가 자꾸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은행 대출이자 이 고금리 은행 이자가 자꾸만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물가 그리고 은행 이자 이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요.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소비자 물가 지난 10월에만 3.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올 들어서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한다. 7개월 만에 최고치니까 올 들어 최고치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얼마냐면요. 1800조입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집에도 크고 작은 빚이 다 있으실 겁니다. 은행, 집 담보로 해서 대출 받으신 것도 있고, 신용대출 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기업이 빌린 돈들, 기업 부채는 2700조, 가계부채 1800조, 기업 부채 2700조. 아무튼 이제 사정은 그런데 그렇다면 정부가 말이죠. 정말 이재명 대표 주장처럼 정부가 돈을 좀 풀어볼 수 있느냐. 근데 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말끝마다 문재인 정권 얘기해서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빚이 400조가 이미 불어나 있습니다. 공적으로 말씀해 본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7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년 동안 쌓여온 그 누적된 빚이 있는데 그 빚의 3분의 2가 문재인 정부 때 생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생겼습니다. 참,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가령 민주당 그 홍익표 원내대표라든지 또는 다른 의원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제2의 IMF다. 총체적인 국가 부도 위기 상황이다. 그러고 있는데 이재명만 혼자서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을 풀어야 된다. 심지어 말이죠, 여러분. 그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대한민국을 칭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지출을 좀 단디하고 이렇게 하는 그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니까 IMF가 칭찬하는 것을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거꾸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3% 경제 성장 정말 하려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술해야 되죠. 마약 주사 놓는 대신에. 어디를 수술해야 되느냐? 노동, 교육, 금융, 구조 개혁.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보다도 뒤져 있어요. 이재명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3% 경제 성장하려면은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체질을 마약 주사가 아니라 수술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먹어왔던 음식물 전부 다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살찌는 것만 먹었는지 정말 건강식을 먹었는지 하루에 운동을 몇 시간씩 하고 있는지 잠은 제대로 자는지 체질을 바꾸자고 그러잖아요. 경제도 체질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해야 된다. 노조에게 끌려다니는 노동시장으로는 투자가 들어오지가 않는다. 이제 그런 거죠. 투자가 넘치고 규제도 풀고 혁신이 일어나고 또 인재를 길러서 적소에 배치를 하고 그러면 3%의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허리띠 졸라 매야 되는 겁니다. 신발끈 조여 매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체질 개선을 위한 수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반짝 마약 주사를 놓지 않은 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 조선일보만 그랬느냐? 여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사설인데요. 이재명 표 3% 성장 비전. 어떻게 포장해도 포퓰리즘이다, 이건. 포퓰리즘이다. 절대 속지 말자. 한국경제신문. 세입이 경제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입이 경제학. 나랏돈 풀면 성장률 3% 가능하다는 것은 사입이 경제학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경제 얘기하면은 숫자도 많이 동원이 되고 또 우선 먹기 꽃감이 달다고 달달한 얘기만 하면은 그럴듯해 보여서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거기에 잘못하면 빨려들 수 있는데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선거가 무장무장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재명류의 그런 포퓰리즘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마치 정부가 돈만 찍어내가지고 이 시중에 현금이 막 흘러다니게 하면은 뭔가 좀 나아질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이제 많아질 겁니다. 주변에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한테 아부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목소리에 이제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생겨나고 또 이 국회의원들 전국의 253개 지역구에서 이런 얘기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이제 생겨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구렁텅이로 빠지는 줄 모르고 그런 쪽으로 거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지점에 와 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